자, 추석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와서 마음은 벌써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데요, 이제 추석하면 또 선물이란 단어가 막 떠오를 텐데, 명절에 허점에서 선물 주고받는 막 들뜬 마음,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명절 선물 늘 기다려지잖아요. 올해는 유포일까? 견과류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을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유독 부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아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방심하고 아차하는 순간 클릭 한 번으로 당할 수 있는 신종 범죄, 바로 스미싱 사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스미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SMS와 피싱의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낚는다는 뜻이에요. 아하. 문자로 낚아서 사기 범죄에 악용을 한다는 건데 네. 특히 추석 명절 안부 인사를 사칭하는 내용들, 그리고 택배를 사칭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인간들은 명절에 안 쉬어요? 명절에 더 열일을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굉장히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열일을 하는 것 같은데 참나네. 지금 예시 문자를 보면요. 추석 잘 보내시고 2024년 남은 시간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평범한 안부 인사 같잖아요. 그 밑에 링크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또 추석 돈 나갈 일 많으시죠?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또는 추석 선물 무료 배송, 할인 쿠폰 지급 완료 뭐 이런 내용들로 보낸다는 거예요. 안부 문자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기분 좋게 하는 문자를 보낸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내 지인이 아니라 스미싱범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상품을 무료로 배송해주겠다, 즉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 주겠다 이런 문구를 이용해서 미끼를 던진다고 하고요. 또 있습니다. 피켓팅이라고 불릴 만큼 명절 기차표 예매 전쟁 대단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걸 노려서 승차권 증정이라는 현혹 문구를 쓴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고향 가는 이 차편을 못 구하신 분들 혹시나 혹해가지고 어머 진짜? 나 엊그제 뭐 경품 보냈는데 그거 당첨된 거 하고 확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누르면 순식간에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아니 근데 추석을 앞두고 선물은 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휴대전화만 있으면 이 보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선물할 수는 없잖아요, 또.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선물 보내놓고 생색내듯이 보낼 테니까 뭐 확인해보세요. 네. 이럴 수가 없는데요. 이것만 일단 먼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에서 그거를 싹 누르시면 그러니까 왜 모르는 인터넷 링크 주소가 있지? 그러면 살짝 의심을 품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심코 클릭했는데요. 악성 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나, 설치되거나 어머나. 설치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 금융 정보가 몽땅 빠져나가는 어머나. 거죠. 제 계좌번호, 뭐 잔액 이런 거 다 빠져나가고요. 네. 모르는 사이에 또 대출이라든가 저도 모르게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소액 결제까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모르는 인터넷 링크가 있으면 일단 뭐지? 하고 좀 참으시고 네. 아니면 뭐 자녀분이나 젊은 사람한테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 문자가 왔다? 네. 그럴 경우에는요. 더더욱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택배 주소가 일치하지 이거 않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예. 택배 배송 주소 불일치로 네. 물품이 취소됐습니다. 배송 주소 확인 받. 왜냐면 이게 심의를 노리는 거잖아. 네. 나한테 올 택배가 주소가 안 맞다고 너 맞는데라고 딱 클릭을 하게 되네요, 진짜 저 문자를 그렇죠. 보게 되면. 그렇죠. 네. 운송장부를 통해 확인해달라면 발로 유혹의 문자가 많이 와서 어머 누가 나 보냈나 봐. 나를 기억해준 사람이 있나 봐라고 들떠하시기 전에 네. 출처가 불명확한 주소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고 있으신 것이 아하. 알아서 돌아오게 되고요. 네. 배송하시는 분들이 주소가 잘못돼 있으면 우체국이라든가 그런 데서 따로 문자가 옵니다. 그럴 때는 절대 인터넷 맞아요, 링크가 맞아요. 없습니다. 네. 조금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재복 교수님 이게 아마 심의를 규명 이유한 게 명절이 되면 저도 좀 그럽니다만 좀 들뜨기 십상이잖아요. 아마 그런 분위기를 악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형태의 스미싱도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아이들도 오고 이러면 막 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뭐라 근데요?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되셨습니다. 이런 어머나,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놀라죠. 평상시에 애들이 없다가 애들이 있어가지고 밑에서 그럼 신고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이것도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일 수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유인경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밑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걸로 문자나 아니면 인터넷 주소를 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귀하께서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으로 신고되셨습니다. 이런 것도 와요. 어머 진짜예요? 네, 이런 것도 와요. 그러니까 민원 24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민원 24면 뭔가 좀 있는 것 같잖아요. 약간 정부기관 갖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 대상이라고 해서 문자를 통해서 인터넷 클릭 주소까지 올리지 않으니까 절대로 인터넷 클릭 주소 물으시면 안 되고요. 또 부고 있잖아요. 네. 부고도 이용하는 경우에 이런 스미싱으로 몹쓸 인간들. 나쁜 사람들이죠. 아유, 진짜. 예를 들면 뭐 지인의 이름으로 보내요. 이름은 지인 이름으로 보내는데 뭐 몇 월 며칠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빈소 확인하시려면 여기 클릭하세요라고 밑에 또 인터넷 주소를 어머나 집어내요. 세상에. 이런 형태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문자를 받으시면 특히 이렇게 인터넷 주소가 들어있는 건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오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요. 최근에 공공기관 지인을 사칭하는 스미싱 급증 추세이기 때문에 신뢰가는 공공기관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 중에 공공기관 사칭까지 그 인터넷 주소 있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문유진 변호사님, 요즘은 이 청첩장도 모바일 청첩장 있고 부고도 모바일 부고가 있어서 이 부고 받고 마음을 전하시려면 여기 클릭하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속을 줄 알고 절대 안 속아 할 때 정작 중요한 문자를 놓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자가 섞여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하거나 하면 뭐 문자 다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같이 여러 개 오게 되면 뭐 보다가 이게 그건가? 친구가 보낸 건가? 며칠 전에 결혼한다고 하더니 그건가? 하게 되지만 그렇죠. 절대 이 문자를 보는 것만으로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는 문자를- 것만으로는? 네, 아.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을 누르는 순간요. 우리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리면서 원격 조정이 가능하게 어머나, 되거든요. 어머나. 그 순간부터 원하는 것은 이 사기꾼들은 돈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 계좌 정보라든가 우리 핸드폰에 요즘에 핸드폰 인터넷 뱅킹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계좌 정보를 이용해서 금융 정보를 사용해서 내 카드나 카드 정보나 이제 계좌 정보를 가져가는 게 최종 목적인데요. 네. 이 원격 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URL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문자를 받고 나서 그건가 하고 나서 그냥 넘기고 안 누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요. 나중에 집에서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보다가 뭐지? 다시 또 까먹고 그렇죠. 누르는 맞아요, 경우 있어요. 맞아요. 이 문자 받자마자 반드시 삭제를 하시고요. 그래야 다음에 뭐 아이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모르고 실수로 누르는 순간 이 악성 앱이 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반드시 삭제를 하시고요. 만약에 행여나 정말로 친구인 것 같다라는 또는 이런 식으로 돈을 보냈다면요. 112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요. 내가 돈을 보낸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 신청이 지급정지. 바로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정보에 대해서 내가 일단 돈이 갔더라도 그 사람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되면 언제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지급 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그러니까요. 대포통장 같은 것까지 가면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빠르게 신고하시고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어떤 행위를 요즘에는 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면 이 24시간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이 계시니 그러니까요. 112에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어쩌다 이렇게 불신 사회를 조장하는 이런 스미싱 보내는 인간들요 좀 지구를 떠나거라 좀 하면 안 될까요? 좀 진짜 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